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입니다. 이 유치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신청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용인시 청인구 백안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부지에서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나 다가구에 대해서 임대 수익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관심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다세대 주택 경매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의 경우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종전에 유치권이 있는 상태에서 한번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현재 소유자가 낙찰을 받았는데 유치권에 대한 해결을 못한 관계로 그 유치권자가 다시 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 입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런 부분이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이번 경매 절차에서 이 물건을 다시 낙찰받게 됐을 때 유치권자가 다시 또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건에 관한 자료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건번호로 6개의 물건이 물건번호를 각각 달리해서 개별 매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개의 물건은 종전 경매 절차에서 모두 유치권이 존재한 상태에서 낙찰이 돼가지고 현재 소유자가 낙찰을 받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낙찰받은 후에도 유치권자하고 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하게 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물건 번호 4번을 선정해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일단 문제를 이렇게 찾아야 돼요. 자, 4번 물건에 관한 자료인데요. 이 물건은 구분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대지권이 매각에서 제외되고 건물만 현재 경매 대상이 됩니다. 다세대 주택으로서 집합 건물에 해당되는데 대지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는 대지권을 매각에서 제외하고 건물만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후라도 대지권을 취소할 가능성은 없는지, 만약에 취소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건물이 철거당할 염려는 없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랬을 때 만약 유치권자가 이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의 그 피담보 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다 변제받지 못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 절차에서 낙찰받은 사람한테 재차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판례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현재 대지권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지권이 매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요. 구분 건물의 경우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이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유 부분을 처분하게 되면 대지 사용권은 그에 수반해서 따라가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울러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이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지권을 제외한 채 건물만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요. 이는 경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집합건물법 제20조 2항 단서 규정인데요. 규약에 의해서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상호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처럼 대지권을 매각에서 제외시키고 건물만을 경매 진행하기 위해서는 분리처분이 가능하던 규약 내지는 공정증서가 있어야만이 이처럼 건물만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감정평가서에서도 건물만 감정평가를 하고 그리고 매각물건 명세서에서도 분명히 건물만이 그 매각 대상이고 대지권은 매각에서 제외됐다라고 기재한 것을 보면은 분리처분 가능 규약이 존재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할 때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하지 않고 집합건물법 제20조 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시 결정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는 대지권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건물만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확인할 것은 이처럼 건물만 취득하게 되면은 혹시라도 토지 소유자가 건물에 대한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이 염려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현재 건물만이 분리되어서 경매가 되기 때문에 대지권은 비록 존재하지 않지만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돼서 건물 철거의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 건물을 취득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대지 사용에 대한 대가, 즉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물건을 입찰한다고 결심을 할 때에는 그와 같이 그 지료 지급에 관한 내용까지 감안해서 입찰 가격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이 물건을 낙찰받아서 만약에 월세를 받는다. 그러면 그 월세를 가지고 지를 주고도 상당 부분 남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을 충분히 계산해서 입찰가를 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보통 형식적 경매라고 하는데요. 자, 이처럼 유치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해서 이게 낙찰이 됐을 때 과연 낙찰자는 유치권의 부담에서 해방되는 것인지, 좀 더 달리 표현한다면 유치권자가 이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인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했다, 이런 것을 이유로 낙찰받은 사람한테 또다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자,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는데요. 그에 관련된 내용은 유치권 경매와 관련된 법조문과 그리고 판례를 한번 확인해보고 최종 결론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법 규정을 보면은요,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냐. 자, 이와 관련해서 민법 제322조는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즉 유치권자도 유치권에 기해서 얼마든지 해당 목적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 절차와 관련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74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74조 2항을 보면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자,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걸 좀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유치권자도 유치권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른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하거나 또는 저당권자 등 담보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임의 경매를 신청했을 때에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는 정지가 되고 그 후에 신청된 강제 경매 또는 임의 경매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할 것은 3항인데요. 2항의 경우에 강제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해야 한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앞에 사례의 경우 강제 경매 내지는 임의 경매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다가 그 강제 경매 또는 임의 경매가 취소가 됐다. 그러면 정지되어 있던 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자, 이 규정을 통해서 유치권자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절차에 관한 것은 민사집행법에서도 세부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한 가지 궁금증이 이겁니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해서 그 절차에서 누군가 낙찰을 받았을 때 과연 유치권은 소멸하는가? 자, 이것이 문제인데요. 그 위에 있는 우리 판례를 보면은요,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매 절차에 의해서 매각이 종료가 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설령 그 매각대금에 의해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전부 변제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만 하나 주의할 것은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서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다른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 자, 이랬을 때는 유치권에 기한 경매 절차는 정지가 되는데요. 이처럼 유치권에 기한 경매 절차가 정지가 되고 강제 경매 절차에 의해서 매각이 완료됐을 때는요,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하게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과연 유치권이 소멸될 수 있느냐, 그 결론을 최종적으로 얻기 위해서 등기부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등기부 현황을 정리한 자료인데요. 등기부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 항목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 유기모 외 3명, 이 사람들이 5명이죠. 이 사람들이 종전 경매 절차 2018 타경 4368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공동으로 입찰해서 이 낙찰을 받게 됐는데요. 그 당시 이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5개의 물건에도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면 2023년 4월 10일 날 임의경매, 이게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입니다. 유치권자는 나우 P&T 주식회사인데요. 이 유치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신청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등기부 내용은 비교적 깨끗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결국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유치권에 기한 경매 절차로 매각이 완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앞에서 온 판례 취지에 따라서 해석할 때 이 유치권은 매각과 동시에 소멸하고 낙찰자가 유치권에 대한 부담을 인수하려면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 물건의 경우에는 비록 대지권은 매각에서 제외가 됐지만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철거당할 염려는 없다는 것.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을 꼭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유치권에 관한 것은 현재 이 상태로 매각 절차가 완결된다고 하면은 이 물건에 대한 유치권은 소멸되고 낙찰자가 인수할 염려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인시 처인구 백안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부지에서 비교적 근거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나 다가구에 대해서 임대 수익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관심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물건은 모두 6개 다 토지가 매각에서 제외됐다는 점, 그런 점들을 꼭 유념하시고, 다만 6개 모두 다 법정지상권은 성립되기 때문에 철거될 염려는 없습니다. 이런 점들까지 고려해서 꼭 입찰을 원한다고 하면 바로 이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입찰가에 반영해서 입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전 연습 사례는 남양주 와부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 경매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11308인데요. 이 물건은 인근에 버스 정류장, 경의중앙선 도심역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거 환경은 좋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물건은 한번 미납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낙찰자가 왜 미납을 했는지,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분석해 보시고요. 그리고 적정 낙찰가는 얼마 정도가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낙찰가와 관련해서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이 사건은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